다른 병원에서는 시력 교정이 불가하다거나 근시를 저교정한 후에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시력이 아주 많이 나쁘거나 난시가 심하면 시력 교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 안과에서 시력 교정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원에서 퍼스널 아이즈로 놀라운 결과를 얻으신 고도근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도근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근시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인 경우를 고도근시라고 하는데요. 먼저 고도근시 환자분들의 시력 교정이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시력 교정의 원리는 근시 도수만큼 중심 각막을 깎아서 굴절력을 줄이는 거예요. 고도근시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각막을 깎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와 마이너스 9디옵터의 근시를 교정할 때 깎아내는 각막의 양이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광학부인데요. 광학부란 실제로 시력 교정수로 동일한 굴절력을 가지는 각막의 면적을 말해요. 이 광학부는 넓을수록 좋은데 그 이유는 동공이 커지는 밤에는 동일한 굴절력으로 빛번짐 없이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도근시에서는 이 광학부를 넓게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학부를 넓게 하면 각막 절삭량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각막은 안정성을 위해 일정 두께 이상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광학부를 좁게 교정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각막의 중심과 주변부의 굴절력 차이가 생기는데 이를 구면수차라고 하죠. 구면수차가 클수록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모이지 못하고 퍼지면서 특히 밤에 가로등이나 자동차 불빛이 크게 퍼져 보이는 심한 빛번짐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로 시간이 지날수록 근시가 다시 생기는 근시 퇴행이 더 잘 나타납니다. 근시 퇴행은 근시 교정량이 많을수록 광학부가 좁을수록 잘 생겨요. 따라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고도근시 환자분들에게 라식이나 라섹보다는 렌즈 삽입술을 첫 번째로 권하는 거예요. 하지만 렌즈 삽입술도 모든 분께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각막과 수정체 사이 공간을 전방이라고 하는데 이 전방이 얕으면 안내렌즈를 넣을 수 없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근시가 우한 마이너스 9디옵터, 좌한 마이너스 10디옵터였고 여기에 난시까지 우한은 마이너스 2.5디옵터, 좌한은 마이너스 1.75디옵터로 매우 심했어요. 게다가 전방 깊이가 우한은 2.56mm, 좌한은 2.61mm로 아주 얕았어요. 렌즈 삽입술은 보통 전방 깊이가 2.8mm 이상일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최소한 2.6mm는 되어야 주문 제작이라도 가능한데 2.6mm보다도 얕았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시력 교정이 불가하다거나 근시를 저교정한 후에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퍼스널 아이즈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퍼스널 아이즈는 각막의 앞면과 뒷면의 지용도 검사를 하고 각막의 두께, 전방의 깊이, 수정체의 두께, 안구의 길이까지 측정해서 환자분의 눈을 3D 모델링하고 구면수차를 최소화하는 모양으로 시력 교정을 합니다. 일반 라식, 라섹, 스마일과 달리 최적의 Q값을 찾아서 구면수차를 최소화하고 넓은 광학부로 교정해서 광학부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빛번짐이나 근시 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환자분의 눈 상태를 살펴볼까요? 먼저 각막 두께는 우한이 599, 좌한이 596으로 양안 모두 정상 범위인 535보다 꽤 두꺼웠어요. 야간 동공 크기도 6.2mm로 평균치인 6.5mm보다 작았고요. 각막 모양의 경우 양쪽 눈 모두 아랫부분이 가파른 각막 비대칭이 있었지만 퍼스널 아이즈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환자분의 동공이 평균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서 광학부를 약간 줄이고 고도근시이기 때문에 각막 강화술도 추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근시 퇴행이나 각막 확장증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수술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수술 다음날 우한 1.0, 좌한 1.2의 시력이 나왔고 한 달 후에는 양안 모두 1.2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수술 전 제일 걱정하셨던 야간 빛번짐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게 이 환자분이 가장 만족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수술 후 각막 지용도를 보시면 매우 넓은 광학부가 형성되었고 수술 전에 각막 비대칭도 완벽하게 교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데이 라섹으로 고도근시 교정을 하면 설정한 광학부보다 훨씬 좁게 광학부가 형성되는 반면 퍼스널 아이즈는 고도근시에서도 설정한 광학부 그대로 형성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교정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고도근시나 심한 난시도 퍼스널 아이즈라는 새로운 기술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힘들다는 말씀을 듣고 좌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퍼스널 아이즈 Q&A 영상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분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